폐암 병리 검사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들었습니다. 틀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요. 즉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합한 길을 찾아나가는 과정입니다. 환자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또 불안감을 덜어드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한폐암학회 유튜브 폐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오늘은 환자분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폐암의 병리 검사와 NGS 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3100병원 병리과 장선희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대한폐암학회 병리위원회에서는 환자분들을 위한 폐암 병리 검사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들었습니다. 폐암 진단을 받은 환자분들이 병리 검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는지 또 그 결과가 어떻게 치료와 연결되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병리 검사 안내서를 제작했습니다. 환자분들은 보통 병리 검사를 암이 맞는지 아닌지 정도 확인하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폐암 치료에서는 또 다른 역할이 있을까요? 병리 검사는 쉽게 설명하면 조직과 세포를 현미경과 또 면역 조직화학 염색 또 분자 검사로 자세히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조직과 세포의 모양을 현미경으로 확인해서 암이 있는지, 있다면 이게 소세포 폐암인지, 비소세포 폐암인지, 편평세포 암종인지, 세암종인지를 진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환자가 어떤 치료제가 가장 적합할지 확인하기 위해서 면역 조직화학 염색과 분자 검사를 통해서 단백질 발현과 유전자 변이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서 EGFR이나 ALK에 대한 유전자 변이를 검사하면 이 환자에게 해당하는 표적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을지 알 수 있고 PD-L1이라는 단백질의 발현 정도를 검사하면 면역항암제가 이 환자에게 들을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병리 검사는 암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가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안내서를 보니까 이제 검체가 조직 그리고 이제 세포로 나뉘던데 어떤 차이가 있죠? 조직과 세포는 검체 채취 방법과 그 형태에 따른 분류입니다. 조직 검사는 가는 바늘이나 기관지 내시경 또는 수술로 종양과 그 주변 조직을 함께 채취해서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포 검사는 가래나 흉수 또 세척액처럼 그 안에 있는 세포들을 모아서 검사하는 것입니다. 조직 검사는 암세포의 모양뿐 아니라 그 주변 정상 조직과의 관계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암세포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자 검사나 면역 염색을 하기에도 편리합니다. 대신에 세포 검사는 환자분에게서 여러 번 채취해야 하기에도 조직 검사보다는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이제 조직 검사를 얻은 조직이 병리과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검사가 되는지 그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병리과에서는 조직이 오면 먼저 파라핀이라는 양초 비슷한 물질로 단단하게 굳혀서 파라핀 블럭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면 조직을 오랫동안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단을 위해서 이 파라핀 블럭을 머리카락보다 얇게 잘라서 유리 슬라이드 위에 붙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염색 슬라이드, 또 다른 말로 언스테인 슬라이드라고 합니다. 그다음 이제 병리 의사가 현미경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이 언스테인 슬라이드를 가지고 헤마토실린 에오진 염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염색 슬라이드 또 HE 슬라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면역조직화학 염색이나 분자 검사 같은 추가 검사를 할 때도 이 비염색 슬라이드를 저희가 사용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진단을 받으시고 다른 병원을 가실 때 보통 염색 슬라이드 1장 그리고 비염색 슬라이드를 5장에서 10장 정도 제작해서 가십니다. 그런데 가끔 이 염색 슬라이드를 10장 제작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추가 검사를 위해서 비염색 슬라이드를 말한 것을 잘못 들으신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슬라이드는 비염색 슬라이드라는 말씀이신 예. 거죠? 그러면 현미경으로 암의 종류를 확인한 다음에 말씀하셨던 표적 치료나 면역 치료를 위한 추가 검사를 진행하시는 거죠? 네, 그 표적 치료나 면역 치료를 위해서 저희가 면역 조직 화학 염색이나 RT-PCR, PC 등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면역 조직 화학 염색은 저희가 면역 염색이라고도 부르는데 특정한 단백질에 붙는 항체를 가지고 암세포를 염색을 하면 그 암세포가 실제로 그 단백질을 생산하는지 또 얼마나 만드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RT-PCR은 우리말로 종합효소
유전자 연쇄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세포에서 DNA를 추출하고 나서 특정 부위를 여러 번 복제한 다음에 거기에 유전자 변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책에서 어떤 페이지에 오탈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특정 문장만 여러 장 복사해서 검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형광 제자리 부화법은 다른 말로 퓨시라고 하는데 암세포 내에 특정 유전자에 형광 물질을 붙여서 이 유전자가 정상 위치를 벗어나 다른 염색체에 가서 붙었는지 아니면 여러 번 복제되었는지를 현미경으로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비염색 슬라이드가 있으면 면역화학 염색이나 분자 검사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 검사가 여러 개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조직이 필요할까요? 이게 환자 상태나 진단에 따라서 다양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사실 조직이 많을수록 더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진행성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경우에는 수술하기 어려우면 표적치료제나 면역항암제 또는 표준항암치료 등을 어떤 걸 해야 될지 결정해야 되는데 문제는 저희가 이 환자에게 어떤 변이가 있을지 처음부터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실제로는 비라프 변이가 있지만 저희가 검사를 할 때는 먼저 진단을 해야 하니까 H염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빈도가 높은 EGFR-ALK 그리고 PD-L1에 대한 검사를 하다 보면 나중에 비라프의 변이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조직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시 조직을 얻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이렇게 재검사를 하는 것은 진단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더 정확한 치료를 위해서 조직이 더 필요한 경우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조직을 충분히 얻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검사를 다시 하는 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환자분이 상태가 안 좋거나 해서 검사를 다시 하실 수 없을 때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포 검체를 활용하기도 하고 또 액상생검이라고 해서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하기도 합니다. 액체생검, 이 액상생검은 예전에도 한번 우리가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긴 한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종양세포가 자라나면서 종양세포가 일부 죽거나 깨지거나 또는 혈액 속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그때 종양의 DNA도 같이 부서져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부서진 DNA 조각을 추출해서 유전자 변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액상생검이라고 하고요. 요즘에는 혈액뿐 아니라 흉수액 속에 떨어져 나온 DNA를 모아서 검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보다는 환자분에게 덜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떨어져 나온 DNA 조각이 너무 작기 때문에 유전자 변이가 실제로는 있는데 놓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종양세포의 모양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진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액상생검만 하면 정확한 치료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보조적인 역할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최근 폐암 치료에서 NGS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기존 유전자 검사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고 왜 주목을 받는 걸까요? NGS는 Next Generation Sequencing, 우리말로 이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말씀드렸던 RT-PCR이나 PC 같은 검사와 다르게 한 번에 수백 개의 유전자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유전 정보를 백과사전에 비유하면 암세포는 그중 몇 군데에 오류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어떤 페이지에서는 철자가 틀렸거나 또 어떤 페이지에서는 문장이 일부 사라졌거나 또 어떤 페이지는 다른 페이지와 서로 엉겨붙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의 검사의 경우에는 이미 잘 알려진 그런 변이들을 이제 특정 페이지 한 군데에서만 여러 장 복사해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EGFR이나 KRAS 같은 검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검사해야 할 유전자가 늘어나면 검사 횟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NGS는 책 전체를 한 번에 스캔하듯이 검사하기 때문에 동시에 수백 개의 유전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고 또한 그 정보들을 활용해서 환자가 앞으로 어떤 예후를 보일지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기존 검사에 비해서 NGS가 정보량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이 장점일 것 같고 단점도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장단점을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장점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에 수백 개 유전자를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방법으로는 한 번에 한 가지씩 검사를 하다 보면은 몇 개 검사 안 하면 조직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신약이 나왔을 때 남은 조직이 없어서
또 다른 이제 조직 검사를 해서 추가로 검사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NGS는 한 번 검사해서 수백 개 유전자 정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적은 양으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희귀 유전자 변이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엔트락 유전자 융합이라는 변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엔트락 유전자가 정상 위치를 벗어나서 다른 유전자에 가서 결합한 것입니다. 이 엔트락 융합은 그 발생 빈도가 폐암에서는 1% 미만으로 아주 적지만 사용할 수 있는 표적 치료제가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전자가 다른 유전자에 가서 갖다 붙는 그 조합의 방식이 너무나 다양한 것을 악명이 놓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치료법은 흔히 발생하는 변이 위주로 검사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놓칠 수 있지만 NGS는 유전자 서열을 한 번에 폭넓게 분석하기 때문에 생소한 형태의 조합이 나타나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다양한 유전자 변이된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약이 나오거나 새로운 임상 연구가 시작될 때 기존의 결과를 검토해서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보통 2 내지 4주가 걸리고 또 비용도 단일 유전자 검사보다는 다소 높습니다. NGS 결과 나오는데 2, 4주 걸리면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길게 느껴지고 초조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치료 멈추고 한 달 정도 기다려도 괜찮을까요? 물론 이제 환자분의 상태나 암의 진행 속도에 따라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의 주治선생님들이 환자분의 상태를 다 확인하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 항암 치료를 먼저 진행하다가 결과가 나오면 해당하는 표적 치료제로 바꿔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이제 환자분과 또 주治선생님이 함께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NGS 검사를 했는데 특별한 유전자 변이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치료 방법이 없는 건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없다고 하면 뭔가 틀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요. 표적 치료제에 해당되는 유전자 변이가 없다는 정보도 임상의사 입장에선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러면 이 환자에게서는 표준 항암 치료나 면역 항암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최선의 치료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합한 길을 찾아나가는 과정입니다. 또한 지금은 해당하는 치료제가 없지만 계속 신약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적합한 치료제가 개발되고 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비용은 얼마 정도 할까요?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경우에 1회에 한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 부담이 50%여서 약 70만 원 정도 듭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는 대개는 어떤 치료제를 사용하고 나서 환자의 상태가 크게 변하거나 아니면 전이를 하거나 이러는 경우엔 추가로 검사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환자분마다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주治선생님께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경우에는 추가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아까 서두에 안내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안내서 소개 좀 해주세요. QR코드도 있는 것 같고. 네,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병리 검사가 무엇인지 또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그리고 현재 표적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는 유전자 변이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간단하게 임상 선생님이 무슨 검사를 해야 합니다 할 때 그 검사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여기 이렇게 QR코드가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이 대한폐암학회에서 제공하는 유용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유튜브를 만든 취지도 그렇고 QR코드도 그렇고 환자분들이 또 공부하시고 잘 이해하셔야지 치료도 잘 될 수 있다는 의도에서 만드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에게 꼭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병리 검사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그리고 병리 검사 안내서가 환자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또 불안감을 덜어드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현명한 치료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폐암 치료에서 병리 검사와 NGS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폐암학회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